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주린분들과 SK바이오팜 한 주간의 수급 상황, 기업 상황, 그리고 기술적 분석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지난주에 실적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SK바이오팜의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90%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연구비 지출로 인해 영업 손실폭은 증가했고요. SK바이오팜은 올해 3분기 연결 재무기준 매출인 39억 원, 영업손실은 630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는데 현재로서는 내실이 없는 외형 성장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독자 개발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견조한 성장세, 재즈사의 기술 수출한 수면장애, 신약 솔리안 페트의 로열티 반영으로 매출은 전분기 대비 90% 증가를 했다. 세노바메이트 아시아 임상 3상 착수금, 기타 신규 연구비 지출로 판매 관리비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한 666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손실 규모도 소폭 확대가 됐습니다. SK바이오팜은 R&D 연구 개발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신약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현병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은 지난달 국내에서 임상 1상이 완료됐고 세노바메이트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내년 초에 일본과 중국, 한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이 됩니다. 세노바메이트의 3분기 월 평균 처방 건수는 2260건, 경쟁 약물들의 출시 초기에 대비 월 평균 처방 건수가 1300건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자찬했습니다. 세노바메이트의 보험 등재율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0%에 도달했고요.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인 SK라이프사이언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한적인 영업 환경 속에서도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원격 디테일링, 웹세미나, 온라인 캠페인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즈사의 실적에 따르면 솔리안 페트로는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매출이 102억 원 달성했다. 솔리안 페트로는 작년 7월 미국에서 첫 출시됐고 유럽의 경우 지난 5월에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10월에 덴마크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솔리안 페트로는 18개월 안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고요. 이제 내실 있는 것도 결과물이 내년 말 정도부터는 더욱더 커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SK바이오팜은 최근 일본, 중국, 한국에서 세노바메이트 임상 3상에 대한 R&D 승인을 획득하며 아시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오노약품공업과 기술 수출 계약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으며 일본 내 개발 및 상업화를 구체화했고요. SK바이오팜은 내년 초에 일본인, 중국, 한국인을 대상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본격화한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기존 중추신경계 질환 외에 항암, 신약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교모세포증과 같은 뇌종양을 비롯해 비소세포 폐암 등 다양한 암종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것은 대기업이나 가능하니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이렇게 되죠. 여느 기업이라고 한다면 엄두도 못 내고 이미 기술 수출로 팔게 되는 상황에 있죠.
대기업인이 가능한 일이기에 저희는 SK바이오팜을 장기 종목으로 편입돼 있죠. 1년 최소 3년 이상을 SK바이오팜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 기술적인 상황과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K바이오팜은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됐고 그리고 12월 1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제 경험상으로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향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부터 내년 1월 중반 정도까지는 보유한 물량을 소지한 채 그리고 17만원대에서 일부 14만원 정도에 샀던 물량만 일부 익절을 하고 관망만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입니다. 경험은 무시하지 못하죠. 12월 1일에 이후에 한 달, 12월 달에 이제 12월 1일이 MSCI 모건 스탠리 지수의 물량이 거래가 되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을 지켜보고 그리고 1월 1일에는 1월 2일 이후 내년 초에는 6개월 보유예수 물량 기관 투자가들의 49,000원의 공모한 금액 저가죠. 그 물량이 상당히 되는데요. 그 물량이 또 지난번과 같이 10% 정도를 또 하락이 나올지 좀 불안한 상황인 것은 전 솔직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그동안까지는 보유한 물량을 지켜보고 수급 상황 지켜보고 그리고 회사에서 좋은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 그런 상황으로 저는 SK바이오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적인 것은 지난 금요일에 다시 61선을 빨간 선이 21선을 터치하고 61선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로 캔들이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대단히 다시 줄어들었죠. 20만 주입니다. 최근에 한 주 동안의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 7만 3천 주를 샀고요.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산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큰 물량을 판 적은 6만 9천 주를 11월 10일 날 판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대략 3천 주, 4만 주, 그리고 3만 주, 산 물량은 큰 구찌 있죠. 13만 6천 주를 샀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역시 7만 3천 주를 샀고요. 기관은 3일째 지속적으로 지수 편입으로 사다가 이렇게 3일째 조금 소폭 매도한 물량이고요. 18,000주 정도를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다가 이틀 동안은 18,000주를 매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 보유율과 수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2.7%입니다. 2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이죠. 네. 지속적으로 2달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계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기쁨이 좀 나왔죠. 화이자의 백신 치료 효과가 90%가 달한다. 그리고 곧 모더나에서도 발표될 상황이죠. 역대 과거를 보게 되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인류에게 힘든 상황 중에 하나도 전쟁이죠. 기아와 굶주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의학은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죄송한 말이지만 시체가 많기 때문에 임상으로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 역시도 많은 임상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바이오 제약사는 전부 다 저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현재 지난주에는 또 셀테리온의 치료제가 또 효과가 곧 나올 거다라고도 나왔고요. 오래지 않아 과학자들은 반면 좋은 결과물로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SK바이오팜 그와 같은 상황이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품봉으로 한번 SK바이오팜을 참여하는 시장은 어떤 모습인가를 잠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봉을 잠시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장 저가가 이때가 14만 원을 유지하고 있었죠. 시장의 어떤 일부에서는 너무 지나친 고평가라고 해서 8만 원, 6만 원도 언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관 투자가들의 보유 예상이 풀리면서 보물량이 풀리면서 10% 정도 하락한 며칠간 행보를 하다가 현재는 16만 6천 원, 16만 원대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1일 그리고 12월 중 그리고 1월 1일 이때의 상황을 잘 저희는 지켜보고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좀 더 성장성이 있는 내실 있는 외형 성장뿐 아니라 내실 있는 모습도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힘든 한 주 보내셨고요. 오늘 일요일 건강의 가장 우선이죠. 건강 먼저 잘 챙기시고 행복한 휴일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도 잘 굳건한 저점을 잘 지켜지는 SK바이오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